2016년 두 채널. 대학 때 만난 오라는 남자를 고발하겠다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스레를 세운 일. 오의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폭로되는데요. 대학 때 만난 오라는 남자를 고발한다. 일은 곧바로 만난 인간들 중에서 제일 이상했던 오라는 남자가 했던 짓에 대해 풀어나갑니다. 4년 전 일은 고마자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마자와 대학교는 도쿄도 세타가야구 고마자와에 있는 사립대학인데요. 역사가 엄청나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에 일본 정통 불교 종파 중 하나인 조동종이 설립한 기치조지의 승려학교가 기원이라고 하네요. 일은 그렇게 오라는 남자와는 연구회에서 만났고 그때 일은 3학년, 오는 4학년이었는데요. 오는 2년 유급을 당했다는 것. 오의 겉모습은 살짝 뚱뚱하고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 채취도 지독했던 모양입니다. 일은 그런 오를 전형적인 존못남이라고 느끼고 있었죠. 거기다 유급을 당한 탓으로 친구도 없었던 오. 그런데 연구의 과제로 인해 3학년과 4학년 2인 1조로 조를 짜게 되어 그때 일은 처음으로 오와 말을 섞게 됩니다. 일도 대학에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연구회에 지인은 없었기 때문에 일과 친해지는 것에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친밀한 관계도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일. 그 기대대로 타이거 앤 바니라는 SF 애니에 대한 이야기로 일과 오는 의기투합하게 돼 친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5월이 되어 일은 오에게서 빠친코에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되죠. 일은 상겐자야에 살고 있었는데 전철로 돌아가면 되겠지 생각. 반대 방면이 되는 오가 살고 있던 요오가에 있는 빠친코를 향했습니다. 고마자와 대학교 부근에도 빠친코는 있어서 일은 거기로 가자고 했습니다만 너무 조작을 해놔서 싫다며 거절하는 오. 그래서 일은 전철로 빠친코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오가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어 요오가까지 둘이 나란히 서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오는 금방 숨이 차면서 땀 냄새가 났던 모양입니다. 이쯤에서 바로 어느 스레 주민은 빨리도 뭔가를 눈치 까는 듯 안 좋은 예감 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 상관없이 일은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사쿠라 신마 지역에 내려 계단 언저리쯤 왔을 때 오가 갑자기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은 그 소리에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봐봐, 봐봐 하며 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데다 오의 목소리도 컸기 때문에 주변 시선이 모였고 일은 쪽팔림을 느끼면서도 오가 가리키는 방향을 봅니다. 거기엔 나미해라는 만화 캐릭터의 동상이 서 있었고 한 가닥밖에 없는 머리카락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오는 지독한 짓을 하는 놈도 있네 하며 계속해서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좀 보세요 이거요 하면서 말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웃고 있었고 일도 오는 허풍이네 생각 나미해의 얼굴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요오가의 빠친코에서는 오니무사 슬롯을 쳤는데요. 결국 다 잃고만 일과 오. 그러자 오는 봤어? 그 뉴스? 내가 최초 발견자야 하더니 폰으로 녹화한 뉴스를 일에게 보여줍니다. 나미의 머리카락이 뽑혔다는 뉴스였죠. 일은 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어 부침성 있는 웃음으로 엄청나네요 라고 돌려줬던 겁니다. 사실 오가 봤던 건 3일 정도 지난 뒤 전국 뉴스에서 방송되었던 것. 일주일 뒤 나미의 동상의 머리카락은 돌아왔고 그런 장난 같은 사건을
일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일은 그날 집에 갈 때 다시금 오가 빠찡코에 가자고 졸라댑니다. 하지만 일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요. 오는 요가에 맛있는 라면집 있으니까 먹으러 가자.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일은 연고의 선배인 오와는 개인적인 관계는 갖고 싶지 않은 데다 자기 시간이 가지고 싶어서 그 권유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오는 그럼 전철역 안 국수집으로 가자 며 끈질기게 달라붙어 일은 그게 진절머리가 나 그냥 웃으면서 모든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는 그럼 됐어! 짜증나게 하더니 자전거 주차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발로 차고 나서 자기 자전거에 올라 전속력으로 돌아갑니다. 일은 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질렸고 아직 1년 가까이를 연고에서 마주칠 오를 화가 만들 일은 아니었나 머뭇거리면서도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다음 날 일은 오에게 사과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연구의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오가 와 있었고 이를 본 순간 일군 잠깐 와봐 하며 손짓을 해왔습니다. 어제 거절했던 것에 대해 별로 마음에 품고 있지 않다는 것에 안도한 일. 그러면서 오의 옆에 앉는 일. 그러자 오가 어제 돌아갈 텐데 이것 좀 봐 하며 폰을 일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다시금 나미해의 동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 돌아갈 때 나미의 동상 봤어. 그랬더니 또 머리카락이 빠져 있는 거야 하며 오는 웃습니다. 일은 어제 끈질기게 요가에 가자고 했던 건 머리카락이 빠진 나미의 동상을 또 보여주기 위해 그랬던 건 아닐까 생각. 게다가 나미해의 머리카락을 뽑은 게 오가 아닐까 수상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거 아직 뉴스에 안 나왔겠지? 또 최초 발견자가 되는 거야 하면서 즐겁다는 듯 말하는 오. 두 번째 털빠짐 사건은 그날 뉴스가 됐고 그 후 오는 나미의 최초 발견자는 나다가 자기 레파토리가 되어 덕분에 다른 연구회 학생들과도 대화할 계기가 생기고 있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가 의기양양하게 나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러던 중 나미의 동상의 머리털은 강도가 센 철사로 교체되어 그 뒤로 털이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나미의 동상 소동은 가라앉았고 화제에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짜증을 감추지 못하는 오. 그리고 7월 초순 어느 날 낮 고마자와 대학역에서 인사사고가 일어납니다. 교실에서 오가 내 눈앞에서 직장인이 뛰어들었어. 이것 봐봐 라는 말을 걸어와서 오의 폰을 본 일. 거기에는 전철과 플랫폼 사이에 끼인 사람의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말했습니다. 내가 최초 발견자야 라고요. 이 오의 말에 공포를 느낀 스레 주민들이었는데요. 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인 듯. 그 후로 오는 상겐자야의 돈키호테라는 쇼핑몰에서 도둑질하다 걸려 체포. 학교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은 오의 이름은 오오쿠라라며 오오쿠라가 손을 더럽히고 있었다면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말에는 경찰에 상담하라며 끼어드는 스레 주민. 하지만 증거가 없고 옛날 이야기라 상대해줄지 걱정된다는 일이었는데요. 무슨 일에도 적당히만 아가리 터는 한 주민은 본인의 증언이 나온다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일은 오오쿠라가 나미의 동상 털을 뽑았고 플랫폼에서 직장인을 밀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스레에 올렸는지 물어오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글을 올리면 어딘가의 블로그에서 정리해 줄 거고 내가 했던 짓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거라 생각했다.
라고 일은 말했습니다. 일이 내가 했던 짓이라고 했던 게 발화점이 되어 일이 오라는 뜻이냐? 수상하게 생각하는 스레 주민. 다른 주민도 일이 오 신용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레 주민은 일의 글이 더는 올라오지 않는 걸 지적했던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놈의 조사로는 남이의 동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사고도 일이 글을 올린 시기에 정말로 일어났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현실감이 증폭되어 두려워하는 놈. 무서워. 솔직히 너무 리얼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소설보다도 오묘하다며 어느 주민이 허세를 부리던 중 이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오에 대한 썰을 풀던 일이었습니다만 일이 오를 표방하고 있다는 게 지적되는 순간 일은 글을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로 오가 저지른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이 저지른 걸까요? 또는 우연이었을까요? 뭔가 미친 스레를 본 것 같습니다. 제 정신도 소주 3병은 마신 것 같이 멍해지네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느 날의 두 채널. 오늘 이음을 교환했는데 뭐 질문 있어? 하는 스레를 세운 주제에 정말로 할 맘 없어 보이는 일의 발언에서 시작된 이 스레. 엄청 피곤하다. 이제 졸리니까 잘래. 하지만 어느 인물에 의해 단숨에 섬뜩한 사건으로 변해가게 된 이 이야기는 후에 두 채널 역사에 남을 무서운 이야기로서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예물 교환했는데 뭐 질문 있어? 처음에는 별다를 것 없이 시작된 이 스레에 어느 스레 주민이 올린 돌발적인 글이 분위기를 싹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라는 게 청소하고 있었는데 벽장 안에서 부적이 붙어있는 오래된 상자가 나왔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레짐작 어느 스레 주민이 두 채널 전설의 오컬트 명작이기도 했던 고토리바코일 것이라며 난리가 납니다. 고토리바코 왔네. 왔어. 빨리 올려. 고토리바코라는 건 옛날에 두 채널을 벌벌 떨게 만들었고 두 채널 창립자인 히로유키도 무서워했던 이야기로 유명한 어느 저주 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자에는 부적이 붙어 있고 안에는 끔찍한 것들이 들어있어 여하튼 위험한 물건입니다. 고토리바코를 다룬 영상은 여기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링크는 아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토리바코 이야기를 아직 모르는 여성 구독자님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벽장에서 상자를 발견한 이 스레 주민은 고토리바코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에게 좀 찾아보라고 재촉당하죠. 한참 있다가 고토리바코 이야기를 조사하고 왔는지 자기가 발견한 상자는 고토리바코는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흔들어 봤더니 달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걸 알린 이 주민은 열어볼게 하는 말을 꺼내고는 다른 스레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어봅니다. 그러자 안에서 호리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오늘도 여전히 사진이 없으면 못 믿는 놈들이 나타나 호리병 사진 올리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 순순히 사진을 올리는 상자를 발견한 스레 주민. 아니, 이제는 호리병 주민. 또한 호리병 주민은 호리병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건 느껴지는데 뚜껑을 열려고 해도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세히 봤더니 호리병에 덧칠한 흔적이 있다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이 호리병은 굉장히 오래된 것일지도 모른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호리병 주민은 호리병 뚜껑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야바이 열어버렸어. 그리고 위험한 게 나올 것이다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인터넷의 심연에 숨어 사람의 불행을 먹고 살아가는 데 익숙한 쓰레 주민들이었습니다만 호리병에서 나온 건 머리카락과 손톱이라는 위험한 것도 정도가 있지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호리병 주민의 말로는 손톱이라곤 해도 조각조각이 되어 있어 손톱인지 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호리병 주민의 집은 옛날 집이라서 벽장에서 나온 호리병이 든 상자는 전에 살던 사람들 것 같다고 보충 설명합니다. 그리고 왠지 한기가 돈다. 왜 부적이 붙어 있을까? 하며 나쁜 예감이 들기 시작하는 호리병 주민. 호리병에서 나온 것들의 망측함에 할 말을 잃는 쓰레 주민들. 우와, 이 고토리바코 같다. 가능하면 바로 신사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조언하는 주민들이 출마하던 중 이 호리병 주민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 라는 뭔가가 신변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왔던 겁니다. 수레를 보고 있는 것뿐인데 왠지 한기가 무서워, 무섭다고. 쓰레안이 공포로 휩싸이는 중 호리병 주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청소기로 빨아들였어 하며 게다가 호리병 안에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 행동에는 평소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꿈쩍 안 하는 쓰레 주민들도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잠깐! 거기다 청소기하고 호리병 들고 신사로 가는 게 좋겠다 조언하는 다른 쓰레 주민도 나타났습니다만 이 조언에 대해 근처 신사는 이상한 종교 같아 라며 불안을 입에 올리는 호리병 주민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어느 주민이 나타나서는 수레 빼앗긴 거 아니냐? 하며 적절히 끼어듭니다. 원래 이리 세웠던 오늘 예물 교환했는데 뭐 질문 있어? 라는 쓰레였죠. 근데 어느새인지 호리병 주민에 의해 오컬트 쓰레로 변해버린 걸 통보받은 호리병 주민은 미안 하며 솔직하게 사과합니다만 괴기현상은 절찬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공양 방법을 알려주지 하면서 공양 형님이 나타납니다. 이 공양 형님은 한 컵 가득 물을 준비한다. 호리병 주민에게 지시, 준비가 다 되면 말하라고 알립니다. 그 말을 따라 속공으로 물을 준비하는 너무도 순진한 호리병 주민에게 공양을 진행하기 전에 불을 끄도록 지시가 날아듭니다. 그 말에도 신속 대응하는 호리병 주민. 다음으로 이 공양 형님은 이걸 3번 외워 하며 주문 같은 걸 알려줍니다. 쇼바츠 텐네츠 간요 라이온 메이 사이조. 쇼바츠 텐네츠 간요 라이온 메이 사이조. 쇼바츠 텐네츠 간요 라이온 메이 사이조.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치 까기 시작하는 감이 빠른 어느 주민이 하지마! 경고합니다. 하지만 호리병 주민은 이미 읽고 있는 상태. 소리내서 읽으면 되는 거지? 일단 읽었어. 마지막으로 바로 컵에 물을 마실 것. 지시가 내렸고 아무도 말릴 틈도 없을 속도로 물을 마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공양은 끝났습니다.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라고 아가리터는 공양 형님에게 고맙다고 예를 표하는 호리병 주민이었는데요. 왠지 호리병 주민이 저질렀어 같은 분위기가 되는 스레. 그 상황에 뭔데? 하며 불안해져 묻는 호리병 주민에게 공양 형님이 솔직히 말하면 바로 근처 신사로 향해 라고 하네요.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죠. 호리병 주민이 해버리고만 이 일련의 의식은 과거 2채널에 절대로 봐서는 안 될 사진이라는 스레에서 어느 스레 주민이 다른 주민들을 속여 행하게 했던 일종의 저주 같은 것으로 성불하지 못하고 떠도는 영가를 컵속 물 안으로 불러들여 그것을 마심으로 몸 안에 넣고만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난다는 무시무시한 것이었던 겁니다. 첨언하자면요. 이 스레를 설명했던 동영상도 있지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는 스레 주민들은 액막이 받아라며 호리병 주민에게 조언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럴 상황은 아닌 듯한 호리병 주민이 야바이한 게 나왔다며 패닉에 빠진 것 같은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호리병에서 나온 손톱이라고 생각했던 건 손톱이 아니었다며 누가 온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일단 스레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 뒤로 금방 돌아온 호리병 주민. 그러더니 벨이 울려서 보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걸 보고하는 호리병 주민은 이미 정신적으로 맛이 가고 있는 모습으로 아까 말했던 손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정체는 오래돼서 수분이 빠진 피부였다고 합니다. 야바이, 기분 더러워졌어. 그 말을 들은 스레 주민이 상상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는 중 아까 공양이라고 떠들면서 오히려 저주를 걸었던 공양 형님이 다시 나타나 내가 시킨 일은 진짜로 위험하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시킨 일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이건 어떤 의미로는 도구로 독을 없애는 방법이다. 라는 중2병에 걸린 듯한 말투로 자기가 저지른 범행을 밝힙니다. 이 말에 호리병 주민을 동정해 누가 좀 살려줘라 하는 드물게도 상냥한 스레 주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울렸던 벨은 근처 사는 애가 벨튀한 걸지도 모른다며 극도로 희박한 희망에 거는 호리병 주민입니다만 공양 형님이 요컨대 컵에 물에다 성불 못한 용가를 불러들여 그걸 마시게 한 거야. 묻지도 않았는데 깐대를 똑 갑니다. 이것에 대해 그만 좀 해 라는 호리병 주민은 무서워져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전화를 겁니다만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일요일이라 데이트하나? 축하할 일이네 라고 하네요. 거기서 한스레 주민이 죽고 싶지 않다면 신사로 가. 호리병 주민을 걱정해 조언합니다만 호리병은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나가고 싶지 않아. 뭔가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하며 두려움에 빠져 움직이려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신사에 전화 걸어보면 어떨까? 어느 유능한 스레 주민이 제안하자 호리병 주민은 가까운 신사는 이상한 종교야 라면서 여전히 전력으로 떼를 씁니다. 그러더니 일단 집안에다 소금을 뿌려 놓았다 라는 호리병 주민이 뿌린 소금은 하카타 소금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정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지금 그냥 방치된 호리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레 주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는 호리병 주민.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의 스레를 뺏은 대가야 라면서 공양 형님이 아가리를 터는 중 호리병에서 나온 걸 사진으로 올려 하는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서 올라오기 시작. 낚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만 호리병 주민은 머리카락과 피부는 청소기로 빨아들였고 호리병 안에도 남아있지만 만지고 싶지 않다고 하죠. 게다가 만져도 괜찮다면 사진을 올리겠지만 지금은 무리.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 낚시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며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와서 하카타의 소금을 집에다 뿌렸다는 호리병 주민에게 소금을 뿌리는 건 그만둬 라며 여러 스레 주민들이 충고합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여 청소기로 빨아들일게 하더니 청소하기 시작하는 호리병 주민. 그러는데 벨이 미친 듯 울렸고 진짜로 어린애가 벨튀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오겠다는 호리병 주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가까이 가면 울리던 벨이 멈추는 모양으로 기척을 깨닫고 그만두는 걸 보니 역시 애들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서 뭐가 어떻든 간에 벨튀 썰을 유력 후보로 올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울리더라도 절대 가지마. 정말로 걱정이 된 스레 주민들이 경고합니다만 여기서 드디어 친구하고 전화가 됐다는 호리병 주민에게서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친구는 지금 호리병 주민 집으로 가겠다 했고
친구의 도착을 기다렸다가 그 후 친구와 같이 옆마을 신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리병 주민의 친구를 걱정하는 스레 주민. 친구한테 조심해서 오라고 해도. 가짜 신사를 조심하라고 조언을 보내는 스레 주민이 나타나던 중 호리병 주민은 친구가 온다니 신사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하겠습니다. 신사에 간 뒤에도 보고하려고 생각합니다. 스레 주민들에게 맹세합니다. 그 후 벨이 울리는 걸 보니 이번에야말로 친구 같아요 하고는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 걸어올릴게요 말하고는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이 뒤로 호리병 주민이 스레에 나타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던 겁니다. 그 뒤로도 이 호리병 주민을 계속 기다리는 스레 주민들은 낚시라면 낚시라서 다행이다 호리병, 낚시라도 좋으니까 안심시켜줘 등등 호리병 주민의 안부를 걱정하기 시작하죠. 또한 이 스레는 점점 호리병 주민을 기다리는 스레로 변모되어 갔고, 도중에 호리병 주민의 친구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 호리병 주민이 현재 실종 상태이고 호리병 주민의 부모님과 함께 경찰 사태로 바뀌었다는 것 등을 보고합니다. 이것에 대해 한동안 스레는 들끓는 모습을 보였으나 딱히 새로운 진전은 없었고, 그 친구라는 인물의 발언도 신빙성을 의심받던 중 1000개의 댓글을 맞아 종료되고 말았던 겁니다. 벨이 울리는 걸 보니 친구 같다 라는 말을 남기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호리병 주민. 벨을 눌렀던 사람은 정말로 이승의 친구였을까요? 우리도 벨소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어쩌구 하는 말들은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새해 인사는 드려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꼭 건강하셔서 저랑 오래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